제일 밑에다가 가산세를 한 거를 같이 넣어가지고 납부할 때 이때 같이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 수용신고세액 있죠. 여기 신고할 때, 정기신고할 때, 5월 10일 할 때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있죠. 같이 신고한다. 여기에 FM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실무자들은 수정신고할 때 잔압으로 끌어내거든요. 자진 납부로 끊어내면 사무소에 전화가 옵니다. 도대체 이 잔압이 어디에 기속인지 몰라요. 그래서 신고는 할 때 신고할 때만 하고요. 그때 잔압으로 바로 내지 말고 언제 낸다고요? 그냥 원천세 정기 신고할 때 신고 납부하죠. 그때 뭡니까? 이건 신고만 하고 그때 나중에 뭡니까? 원천세 정기 신고할 때 밑에 하단에 뭡니까? 수정신고세액에 요 추가 납부할 미납세액이랑 가산세를 딱 넣어서 그죠? 납부하면 관세관청에서 있죠. 수정신고서가 다 왔잖아요. 그리고 금액 들어왔잖아요. 나중에 매칭해서 오케이 하겠다. 이게 바로 FM인데 실무자들이 그렇지 않고 무조건 수정신고할 때 있죠. 잔압으로 무조건 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F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납부하는 부분이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자료가 없네. 이거는, 그래요. 그냥 연습을 해야 되나?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회사 가셔가지고요. 회사 회계관리 가셔가지고, 회사 등록 가셔가지고 하나 만들게요. 제일 밑에 칸에다가 하나 만들게요. 오늘이 며칠인가요? 11월? 17, 1117, 그죠? 1117 밑에 하단에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할까? 원천세 수정신고, 이렇게. 법인 사용, 이렇게 하고요. 식기. 그리고 올해 할게요. 1월 1일부터 해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만 만들어 보세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만 만들면 되겠죠? 다른 거 필요 없고, 이렇게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회사 바꿔 볼게요. 회사를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 회사 가셔가지고, 1117. 원천세 수정신고라는, 그죠? 요거, 회사 만든 거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바꿔주시고, 일단은 여기 원천징수 있죠? 여기 가서 사원 등록 하나 해볼게요. 사원 등록에다가 지금 있죠? 우리가 지금 수정신고 해야 될 대상이 있죠? 사원을 하나 입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보고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따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코드는 700번. 그죠? 여기 주민등록 홍길동 되고 여기 입사일자 있잖아요. 요거 하나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 여기에 700번 하시고요. 홍길동. 주민등록 번호는 780-707-168-2810. 입사연도는 2020년 1월 1일. 요까지만 하세요. 되겠습니까? 요까지 되나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요까지. 그리고 참고로, 그죠, 국외제공요금 여기서 합니다. 여기. 우리 국외제공 여기서 하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있죠. 여기서 하게 되고, 요것만 하면 돼요. 이거 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거 나가서, 자, 급여대장 만들게요. 만들고, 여기서 있죠. 3월달 가보겠습니다. 3월 31일날 가정할게요. 그러면 여기 나오겠죠, 그죠? 금액이? 그럼 여기서 입력을 해야 될 부분은 기본급이 얼마입니까? 300만원. 그 다음에 여기 직책수당은 30만원이었습니까? 30만 맞죠? 300에 30, 이렇게 했다는 거죠. 330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처음에 신고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있죠. 아직 내가 부장으로 승진했는데 과장 월급으로 신고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요 금액만 지금 소득세 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해서 신고했다 할게요. 자, 돌려가지고 나중에 원천세 신고서 가볼게요. 나가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3월 기속이니까 여기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가보세요. 3월달 있잖아요. 돌려보세요. 그래서 3월 기속에 3월 지급. 엔터 치보세요. 이렇게 화면이 뜨죠? 여기까지 따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마감 쳐보세요. 여기 전자식 마감 있죠? 마감해서 마감해서 마감을 합니다. 요렇게 해서 신고를 했다 가정할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잘못 신고한 거예요. 4월 10일 신고 난 후에 4월 30일쯤 되고 잘못 신고한 걸 확인한 거예요. 잘못됐네?
아니, 부정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했네. 그럼 가서 어떻게 합니까?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고치냐면, 3월 달에 있죠. 해당 있죠. 요걸 가서, 요게 기본급이 400이고, 직책수당이 500 아닙니까? 50 아닙니까? 거기 보니까 400하고 50 되죠. 여기 400을 고쳐주세요. 그럼 여기 50. 고치니까, 원래는 이걸 신고했어야 되는데, 아까 117로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차이가 나죠. 미납세액이 아까 나온 거잖아요. 그걸 거기에다 딱 있죠. 두 개를 딱 메모를 해놓고 스타트 해야 되지만, 이렇게 됐죠? 그러면 수정신고를 할게요.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천세 신고서 가봅니다. 여기서는 잘 들어가 볼게요. 기속 4월에 들어갑니다. 3월이죠, 3월. 기속은 3월이니까 3월 가고 계속 갑니다. 여기서 신고 구분할 때 뭡니까?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정신고 보입니까? 그래서 수정신고를 딱 하고 차수는 1차수다. 이렇게 1번을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신고는 빨간색. 그죠? 새로운 수정 후의 금액은 검은색으로 변기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일단은 신고 요까지만 하면 돼요. 가산세를 구해야 되죠. 그 가산세 미납세액 차이 있죠. 이 두 개 차이를 딱 해서 3% 구하고 더한 후에 여기에 있는 21 곱하기 만분의 2.2 있죠. 아까 전에 계산한 산식에 따라가지고 뭡니까? 계산한 금액이 아까 전에 제가 제시한 금액이 얼마냐면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마감치고 5506이다. 그죠? 5506 되겠습니까? 요걸 내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있잖아요. 미납세액이라 했지. 일수 요거 만분의 2.2 있죠. 요거를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요. 이 산식을. 우리가 알아야 돼. 3%에다가 이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요 금액을 5506이라고 나왔죠? 요거를 여기에다 있죠. 입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5506 쳐보세요. 됐죠? 요렇게만 하면은 있죠. 여러분, 득점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신고를 딱, 그죠? 수정신고를 했다는 거죠. 4월 30일 날. 근데 5월 10일 날 뭐합니까? 이제 정기신고 할 때 뭡니까? 그때 있잖아요. 이 금액에 대해서 요 차익 나는 거 있죠.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그까지 출제한 건 아니지만, 만약 한다면, 자, 4월 달에 뭐가 있다고 가정하고요. 저장하고, 4월 달 가겠습니다. 4월 달. 정기신고 가볼게요. 4월 달에. 정기신고가 여기 아무거나 뭐, 이 한 명에 뭡니까? 500만 이렇게 해가지고, 소득이 20만 있는 상태를 가정할게. 하여튼 이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만 원만 내는 게 아니고 뭐야? 여기 밑에 보면 수정신고라고 소득세 있죠. 밑에 하단에. 여기다가 요 차익 나는 있죠. 요 차익이 얼마가 나느냐 하면, 미납세액이 요 차이가 나는 금액이, 그 두 개 차이가 160070이 있죠. 요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두 개 차이 있잖아요. 미납세. 요 금액을 여기다 치는 거예요. 160070. 여기 160070 치고. 근데 가산세는 얼마 되겠습니까? 507? 맞나? 5607? 506? 좋아요. 그러면 결국은 얼마나 내냐면, 네가 내야 될 20만 원이랑 내가 이전에 신고했던 수정신고 있죠? 신고서에 냈던 금액을 합해가지고 뭡니까? 내가 원래 못 냈던 본세랑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요 금액을 대서 요 금액을 납부하면 과세관청에서 전화 안 와요. 왜냐면 신고하고 여기에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까지는 출제를 안 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수정신고서에 가산세까지 있죠. 그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요까지 한 이유는 실무를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되게 어떤 것들이 FM인지 잘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FM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걸 그 세무당국 있죠.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수정신고하고 바로 잔압했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신고만 하시고 이 납부는 같이 있죠. 원천세 본신고할 때 같이 해주세요. 밑에 하단에. 그런 거예요? 네, 저도 뭐 한수 그저 전화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계속 했었어요. 이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안 해야 될 건 뭡니까? 수정신고가 가끔 나오거든요. 한 번은 나오는데 올해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안 해본 사람 못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바로 뭘 들어가느냐 하면 바로 급여대장 있죠. 급여대장부터 해서 이제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급여대장부터 원천세 신고서까지 한 세트 메뉴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급여대장 만드는 거랑 원천세 신고서는요, 세트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하나의, 그죠? 하나의 묶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급여대장에서는요, 비과세 소득을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 수당 항목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불허할 것이라는 말이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틀리면 안 되니까 무조건 4단계법으로 가야 돼요. 이 4단계법이 뭐냐면 이것만 정확히 해서 하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세무1급의 급여대장이 좀 더 쉬워요. 왜 그러냐면요, 세무1급은 이렇게 원천세 요거랑 급여대장하고 이렇게 같이 원천세 상황신고서 있죠. 신고서하고 연동하는 걸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물어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급여대장만 진하게 잘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힘을 분산하다 보니까 뭐 다른 것도 물어볼 거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는데요. 일단 요 네 가지의 있죠, 방법대로 저한테 배운 분들 있잖아요. 요 방법대로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일단 첫 번째가 비과세를 체크해서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로 신설할 걸 먼저 체크한다. 그 다음에 비과세를 신설한다. 과세 신설한다.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불허한다 할 때 월상직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그걸 이제 같이 해볼 거고요.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점은 그죠? 여기에 부정기로 입력하는 것 중에서 야간근로 수당하고 그죠? 차량 유지비는 무조건 부정기로 입력해야 됩니다. 야간근로하고 모든 그죠? 조건에 불구하고 야간근로하고 이건 정액이 아니잖아요. 요거랑 플러스 차량 유지비죠. 자가운전보조금은 무조건 뭡니까? 바로 정기가 월정액이 아니라 부정기로 한다. 그리고 요거 두 개면 무조건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있죠. 여러분들이 한 3번 해보면 익숙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푸는 방법이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안 틀리면 돼요. 제가 하는 방법이 아니라도 틀리지 않고 자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1단계, 2단계는 비과세부터 합니다. 비과세부터 먼저 딱 골라가지고 뭐 하냐면 비과세 있죠. 과세 전환부터 먼저 합니다. 과세 전환, 그죠? 비과세 요건이 되지 않는 걸 추려가지고 과세 전환, 수당 항목을 과세로 전환시킵니다. 두 번째는요, 비과세 신설하면 되겠습니다. 비과세 항목이 기본값이 아닌 거 있죠.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있죠. 육아수당이랄지 연구보조비는 없어요. 기본값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신설해야 됩니다. 신설할 때 이거는 반드시 코드가, 비과세는 코드가 있어야 된다. 코드가 있게끔 집으면 되겠습니다. 풍천기. 그럼 과세를 뭡니까? 신설하면 되겠습니다. 기본값이 아닌 게 뭘까요? 뭐 직무랄지 가족 출근수당 이런 거고요.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요.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불허할 것 할 때 어떻게 치냐면 순서대로 월상직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요 순서에 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월상직야는 월차수당, 상여, 직책, 야간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용 여부에 불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계적으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세무1급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기속과 지급이 다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세무2급은 그냥 편의상 기속과 지급을 같이 하는데요. 예, 세무1급은요, 기속과 지급이 다르고, 심지어는 기속은 2월인데, 지급은 4월인 것도 있습니다. 5월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그때도 기속이지만 늦게 지급하면 지급이 2달 있다가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다양한 부분이 있으니까 꼭 확인할 때 기속과 지급을 항상 보시고, 기본값이 나오면 쉬운 거고요. 이렇게 좀 다르면 좀 챙겨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항상 원천세 신고서의 좌측 하단에 보면 전월 미양급색 있죠. 양념처럼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요까지를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워밍업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세무 1급, 예, 그죠. 98회 기출문제. 쉽네요. 되게, 합격률이 되게 높네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하다 말 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영업부 과장인 윤세연의 주민등록 올바른 걸로 가정한다. 입사일. 어찌고 저찌고 나오네요. 12월 급여. 이것도 지금 오타가 있네. 올해라고 가정하고, 2020년도로 하고, 10월분 급여를 잡아하고, 그러니까 급여자료 입력, 원천세 신고서, 그죠? 그냥 일반적인 패턴이다. 두 개 같이 패키지입니다. 같이.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불할 것. 일반적이구나. 그럼 4단계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 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해볼게요. 일단 제가 눈에 들어가는 자료는 영업부입니다. 영업부는 야간 근로수당이 없으면요. 없네? 괜찮다, 그죠? 영업부인데 야간 근로수당에서 무조건 과세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건 없네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뭐 어떻게 하냐면 비과세부 동그라미 합니다. 하나, 둘, 셋 동그라미 합니다. 과연 될지 먼저 동그라미 했죠? 비과세부터 먼저 체크합니다. 그리고 딱 보는 순간 있죠? 여기 안 봐도 알겠네요. 하나 볼게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업무 촬영에 사용한 것에 대한 보조금이다. 별도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얘가 뭐죠? 오케이. 비과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식대 볼게요. 식대는 동일한 식대를 제공하는 동시에 구내 식대는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한대요. 밥 주면 안 되죠. 그럼 뭐죠? 요거는 발표해서 하나. 과세 전환해야 되니까 식대 코드를 뭡니까? 과세 코드로 전환해야 되니까 비과세 감추고 식대 코드 하나 활성화시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근로수당은 싱가포르에 있는 지점으로 발급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는 비과세가 된다, 그죠? 그럼 여기서 하나 잘못된 게 뭐죠? 바로 식대에 대한 과세 전환.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비과세 신설이 뭐죠? 국외근로수당 신설. 그 다음에 쭉 보니까 나머지 있잖아요. 과세 신설할 거 있습니까? 기본값입니다. 없습니다. 그럼 사용하지 않는 항목 불허할 것 해볼까요? 월차 있습니까? 집어넣고 상이 없죠? 집어넣고 직 있으니까 냅두고 야 없죠? 집어넣으면 됩니다. 월상직 야로 해서 딱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요것만 딱 나와요. 그런 후에 머릿속에 그죠? 공제항목의 기본값이 아닌 걸 찾아봐야 되죠? 없네요? 그러면 끝났어요. 소득세 자동 계산을 하게 되고, 그죠? 적용 상계 자료를 적용한다. 그 사원 등록하라, 이거죠. 사원 등록하라는 말은 뭐를 의미할까요? 바로 사원 등록할 때 얘가 여기 보면 국외근로수당 있죠. 그거에 대한 있죠. 1번 있죠. 국외근로수당의 비과세 항목을 찍어주라는 말로 이해해야 되죠. 그렇게 머릿속에 딱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형식으로. 그럼 아주 기계적이죠. 그럼 빠지잖아요. 그걸 연습을 몇 번 해보면 그죠? 할 수가 있다. 이거. 그렇게 해서 일단은 먼저 5점을 얘가 몇 점이죠? 7점이나 줬나? 이거 너무 쉽네. 너무 그죠? 과한데? 아니, 세무 1급에서 이걸 7점을 주면요. 요즘 그러니까 합격률이 높으네요. 그죠?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안 남아서요. 좀 쉬었다가요. 그 얘기는 연결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